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10월 12일이고요. 현재 시간 8시 30분 막 지나고 있어요. 먼저 후원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. 자, 개미학습님이 2만원, 아우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러니까 시작해볼게요.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, 이제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제 채널 맨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, 제 채널에 그 공개된 조건식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인드 관리라든지 이런 그 주식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그냥 보고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요. 꼭 엑셀 파일을 꼭 하나 여시고요. 우리 그 HTS 보시면 그 성과 검증이라는 그 툴이 있어요. 그래서 검증 꼭 해보시고요. 통계 작업을 짧게라도 한 사이클 돌아갈 정도 통계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모의 투자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소액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본계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통계 작업을 하고 그 검증하는 작업들은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누적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기도 한데, 그 검증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분봉으로 확인을 하시잖아요. 그 분봉 확인하고 그 차트를 눈에 좀 익히셨으면 해서 제가 꼭 통계 작업과 검증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응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통키님이 9,800원,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2% 조건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도 매도됐고 또 뜬 종목도 한 종목 매매하셨다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, 통키님.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수익금 일부를 저한테 또 보내주셨고요. 아유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후원해주신 금액들은 제가 차곡차곡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테스트 계좌에 집어넣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아유,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저번 달에 그 후원왕을 찾아주셨던 김정호님께는 제가 지금 그 일부 검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검증 최대한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검증 내에서 좀 별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이전에 그 후원왕을 차지하셨던 그 네 분께도 같이 메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아니면 뭐 별다른 내용 없으면 그 김정우님께 마무리해서 내일이나 모레 이전에 마무리 지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그 삥 뜯기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니까 아이 뭐 그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, 그리고 그런 종목을 쉽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아, 가장 우리가 대중적으로 삥 뜯겼던 종목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신라젠이라는 종목 기억하시나요? 신라젠은 8,900원, 저가가 8,900원, 대부분 만원 언저리였어요. 만원 언저리. 그리고 대중들한테 주목받기 시작한 게 대부분 3만원 언저리였어요. 3만원 언저리. 여기 2만원, 이 3만원 언저리인데, 이 3만원짜리 주식이 쭉 오르게 됩니다. 9만원까지. 가장 여러분들한테 그 소문이 가장 많이 났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. 이 시기. 11월 중순쯤. 11월 중순쯤. 그때 무슨 소문이 났냐면요. 신라젠은 35만원 갈 거라 그랬어요. 신라젠은 35만원. 제가 예전에 이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. 남들한테 들은 주식, 남들이 어떻다 하더라, 이렇게 들려오는 주식들 있죠. 얼마 갈 거더라, 이렇게 들려오는 주식들은 제가 맥시멈 40%를 잡으라고 말씀드렸었어요. 그 40%가 무슨 말이냐면 35만원 35만원 곱하기 0.4 14만원을 맥시멈으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. 내가 지금 한 주식이 15,000원, 17,000원, 18,000원 하는데 5만원 간대, 이런 얘기가 들리게 되면 5, 4, 20 2만원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 15,000원, 18,000원이면 2만원이 맥시멈이에요. 자,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가게 되죠. 이 무거운 주식이 여기서 상한가를 가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시세 터지면서 조정이 들어가게 되죠. 그리고 나서 한번 반등하고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쭉 빠져서 지금 거래정지예요. 현재 거래정지 상태고
주가는 12,000원까지 떨어졌어요. 이때 당시에 12만원, 13만원 이 상한가 가기 전날, 상한가 가던 날 그 35만원 간다더라. 그런 얘기가 가장 많았어요. 심지어 저도 들었어요. 지인들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.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, 여러분들.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 맥시멈 40% 잡으세요. 40%. 만약에 10만원 간다고 하면 4만원이 맥시멈이고요. 3만원 간다고 하면 12,000원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물론 그런 주식들은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. 저가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. 상승해 있고.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 버티다가 만원 돼서 상패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재산까지 손실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상패예요, 상패. 여기서 지금 현재 거래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. 절대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사실 제 주위에는 애널리스트들도 많고요. 펀드 매니저도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투자자문회사 센터장님도 계세요.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트레이딩 자체를 조금 한 단계 낮은 급으로 봐요. 은연중에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얘기들이 대부분 그 트레이더들을 조금 약간 한 단계 낮은 급으로 봐요.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죄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투자나 트레이딩은 본인한테 맞는 걸 하셔야 돼요.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. 좋은 회사의 주식을 쌀 때 사라. 맞는 얘기예요. 저도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동의를 합니다. 회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 섹터를 분석하고 여러가지 분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.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. 저는 시장주의자예요. 시장론자예요. 시장론자. 시장주의자? 시장론자? 개인은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기본적인 철칙은 제 베이스에 깔아놓고 트레이딩을 접근을 해요. 저도 물론 매매를 한 후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. 이 그 주식을 잘못 샀을 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회사의 공시를 보고 대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 섹터별, 그 회사별 전부 다 분석해서 그 회사에 내재된 그 본질적인 가치를 내가 이해를 하고 전부 다 매수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. 그런데 저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요. 1년에 10에서 30%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모든 산업별, 섹터별 2,000개가 넘는 회사들을 전부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. 물론 한번 분석해 놓으면 나중에 중복되니까 조금 수월하겠죠. 그런데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요. 이 잠깐 검증하는데도 벅차요. 제가 이렇게 검증하고 엑셀 파일로 통계를 내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 그런 분들을 보면 웃을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한 단점을 주르르 얘기를 하겠죠.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2배가 넘는 수익률을 단 3개월, 4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. 그런데 트레이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냐. 꾸준히 수익 내고 있어요. 우리는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내고 있습니다. 제가 요즘 그 원론적인 얘기 없이 조건식 검증이라든지 그 기술적인 부분, 그 타점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, 그 가치관이 다른데 이 방법을 맞지 않는 틀에 꾸겨 넣듯이 넣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.
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그 매매 성향을 좀 먼저 아셔야 돼요. 내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회사를 분석하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인지, 그거에 상관없이 주가의 방향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건지.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와 다른 방식을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. 틀린 게 아니에요. 다른 거예요. 제가 그 주위에 계좌를 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운영을 하시는데, 그분 계좌가 마이너스 10억이 됐어요. 마이너스 10억. 반대매매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0억 됐어요. 우린 손절하잖아요. 손절. 일정 부분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손절하잖아요.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 마이너스가 나는 횟수가 최소한 100번 중에 5번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통계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. 최소한 2번에서 5번 정도. 안 나면 더 좋고요. 저도 물론 가치 투자를 합니다, 여러분들. 물론 그 가치 투자의 방식은 최소한 2배에서,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. 여튼 그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도 가치 투자를 합니다. 회사의 상태를 좀 보고 가치 투자를 하는데, 그냥 말 그대로 돈 쪼개가지고 여긴 좀 저평가된 것 같아 이렇게 매수하지는 않아요. 그 지표들을 보고 그 산업별 섹터들을 보고 그 맞아 떨어져 가는, 그 맞물려 가는, 그 감가상각이 끝나가는 그 구간에 들어가는 거라면 저도 가치 투자를 하는데,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사고 그러진 않아요.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가치 투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조건식에 대한 매매 방식이 조금 어색하거나 본인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좀 무거운 얘기,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,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검증하고, 그 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, 매물대에 대한 얘기,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.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